자, 두 번째 시간 누가 세금 보고할 건지는 여러분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세금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죠? 세금 보고를 하면 오히려 이익이 많지 손해 보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탭 B에 있는 것입니다. 탭 B 4012 책 탭 B에 starting the return and the filing starts. 어떻게 하면 세금 보고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세금 보고는 폼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정확한 명칭은 US Individual Tax Return Form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US Personal Tax Return Form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근데 거기에 폼이 있는데 그 폼 넘버를 보통 1040 이렇게 앞에 두지 1040 1040이죠. 1040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1040.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디 가서 뭐 서류 같은 거 세금 보고 서류를 할 때 텍스 리턴 갖고 오세요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또는 1040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다. 1040.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할 게 1040이라고 합니다. 또는 텍스 리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1040인데 보통 1040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1040이라는 폼이 있고 그 다음에 1040 easy, Z는 easy입니다. easy. 1040를 약하게, 심플하게 만든 거죠. 또는 1040A, 1040A. 그 1040 갖고도 좀 이상해서 좀 더 고친 거. 그 다음에 1040SR, 그 시니어. 1040 폼은 1040 폼인데 시니어들을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든 폼입니다. 그 다음에 1040NR, 그 non-resident alien. 하지만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비자를 갖고 있지, 워킹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non-immigration 비자, 유학생, 당연히 해당 사람입니다. 그 non-resident에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1040 폼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1040X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건 미국에서는 대개 처음에 만든 오리지널이 아니라 변경해가지고 amend 해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내는 것을 보통 X를 많이 붙입니다. 1040X.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1040E나 1040A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건 1040, 1040SR, 1040NR, 1040X.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각자 1040SR은 사실은 지금 1040에 있는 모든 양식하고 똑같은데 그 중에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특별하게 뭐 수입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소셜시큐리티 또는 뭐 은행 이자 또는 배당금 받는 거 또는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거 1040 복잡한데 그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좀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40가 이 글씨가 촘촘한데 좀 그 나이 들면 이제 노안이 오기 때문에 글씨를 좀 폰트 사이즈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읽게 됐는데 우리가 세금 보고 해줄 때는 모든 폼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040만 해줍니다. 1040. 근데 1040에 있는 내용을 다 1040SR도 들어가 있고 1040NR은 좀 완전 좀 틀립니다. 1040SR은 다 들어가 있고 1040X는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 부분만 따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금 보고 해줄 때 쓰는 폼은 보통 104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페더럴만 얘기하는 거고 연방정부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뭐라고 부르느냐? 저희가 미국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기 때문에 하나는 연방정부에다가 페더럴에다가 텍스를 보고해야 하고 하나는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레지던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다가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IRS에다가 세금 보고하는 건 1040, 페더럴에다가 보고하는 건 1040,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 하는 거는 1040를 반 자른 540입니다. 540, 540. 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뭐 따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1040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캘리포니아 540 세금 보고에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필요한
세금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세율, 세법, tax rate, 세율이 틀린 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만 거기서 다시 가공해서 자동으로 1040를 만들면 540 캘리포니아 인디비듀얼 텍스 리턴 하는데 540 만드는 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처음에 입력할 때 1040를 기준해서 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스테이트에 가면은 자동으로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040X는 제가 1040를 보고했는데 나중에 W2를 추가로 더 받았어요. 뭐 그럴 경우 있죠. 그래서 늦게 엠플로이가 보낼 수도 있고 매일 우편을 오다가 사고가 나서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텍스 보고한 거를 제가 수정할 경우에 그때 1040X라는 폼을 다시 하나 만들고 1040X를 프린트아웃하고 폼을 그다음에 변경된 1040 제대로 된 1040를 같이 붙여서 보내면 보통 이제 어멘드 한다 그러죠. 어멘드는 보통 그 수정 보고는 약 3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가면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수정 보고에서 어멘드 해가지고 리판이 받을 게 있는데 5년 전에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000불 돈 받을 게 있는데 어멘드 해가지고 보냈더니만 그 5,000불 안 줍니다. 그 어멘드에서 3년까지만 리펀드 해주지 3년 이후 거는 다큐멘트 그 텍스 보고는 수정해 주지만 IRS에서 줘야 할 돈 리펀드는 주지 않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됩니다. 모든 폼은 우리가 앞으로 세금 보고 해줄 모든 사람들한테는 1040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1040하고 1040 SR하고 거의 비슷한데 라인 넘버가 있는데 그 라인 넘버가 서로 매칭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올해 이제 세금 보고하고 내년에 또 와서 세금 보고 하실 분이 그때 작년에 올해 세금 보고한 걸 갖고 오는데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려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바이타 사이트는 그냥 1040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1040도 이게 지금 1040입니다. 폼 여기 보면 1040 폼 1040로 되어 있고 US Individual Income Tax Form 이게 2021년 아직 2022년 동안은 아직 그 폼이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또 갖고 왔는데 이렇게 폼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사실은 많이 보셨겠죠. 근데 이렇게 사실은 웨이저 프린트나 뭐 이런 거 프린트를 할 때는 요거 이렇게 그린 컬러 아닙니다. 그냥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1040 individual tax 해가지고 이렇게 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다 텍스, 그러니까 IRS에서 요구하는 또는 여러분이 수입에서 벌어온 돈을 다 집어넣고 그거에 또 필요한 경비를 다 빼고 익스펜스를 빼고 텍스 계산하고 텍스 크레딧 받고 집어넣고 뭐 이렇게 다 요 달랑 그 레터 용지 앞과 뒤로 갖고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폼이 3개가 더 있습니다. 폼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1040 밑에 이 기본적인 이 폼 밑에 이거 말고 한 장짜리 말고 다음에 스케줄 1, 2, 3 세 장이 있습니다. 세 장. 그래서 스케줄 1, 스케줄 2, 스케줄 3 세 장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케줄 1, 2, 3는 해당하는 납세자, 텍스페이한테만 프린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dditional 1040에 보고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특정 수입이 있는데 여기 1040에 가보면 그걸 집어넣을 난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 보통 스케줄 1에다가 집어넣게 됐습니다. 스케줄 1. 더 추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스케줄 1에 있는 내용이 다시 1040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약해가지고 토tal 내가지고 그 토tal 낸 금액이 1040에 가지만 이 1040 한 장 갖고는 레터 한 장 갖고는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IRS에서 스케줄 1, 2, 3를 만들었어요. 그 스케줄 1, 2, 3도 이 사람들이 사실
그 트럼프 정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세법이 좀 복잡했는데 한 13년 동안 IRS에서 그 예전에 쓰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좀 복잡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세제 개혁을 했습니다. 세제 개혁. 간단하게 만들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가지고 굉장히 모든 걸 다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었고 많은 법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폼도 많이 바꿨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간단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이 스케줄 A, 스케줄 1, 2, 3 또는 스케줄 1, 2, 3, 5 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스케줄 1 올해만 내년에 할 때는 스케줄 1, 2, 3 세 개예요. 그 스케줄 1에는 보니까 인컴입니다. 수입, 인컴. 하지만 1040도 인컴이 있는데 인컴이 다 커버가 안 될 경우에 그 정보를 더 넣으라고 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스케줄 2는 추가로 여러분이 텍스, additional tax, 내가 혹시 추가로 더 텍스 낼 게 있는지를 그 텍스에 관련돼서만 그 요약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케줄 3는 additional credit and payment, 또 tax credit. 내가 텍스 계산해 봤는데 제가 텍스로 오히려 어닝컴 텍스 크레딧 같은 거를 받기 위해거나 또는 다른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냈기 때문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는 크레딧 이런 거를 다 1040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스케줄 3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스케줄 1에 있는 내용이나 스케줄 2에 있는 서머리나 스케줄 3에 있는 서머리, sum, total은 다 1040에 가서 사실은 첫 장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1040 폼입니다. 자,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갈 길이 이게 탄탄하게 갈 거냐, 평탄하게 갈 거냐, 아니면 오락내락 할 거냐 입니다. 텍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텍스는 예전엔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건 요 논리만 알면 굉장히 쉬운데 요 논리를 모르면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필히 알아야 돼요. 그죠? 텍스 계산하는 방법은 미국은 다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뭐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tax return structure입니다. structure.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이런 용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 IRS 규정집 찾아봐도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미국의 tax, individual tax, 개인 세금 보고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일단 여러분이 그 프레임을 잘 잡아놔야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거를 이제 배울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초 공사를 잘 못 해놓으면 잠깐만 이게 텍스 크레딧이야? 아니면 텍스 인컴이야? 뭐 여러 가지 막 헷갈려가지고 어디 가서 집어넣을지 헤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요거 강의한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잘 보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해하면 확실히 자기 것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지금 그 1040, 그 폼 1040 스트럭처를 제가 싱글로 혼자 독신인 사람이 세금 보고할 때의 경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샘플로. 이거는 사실은 그 401 책이 없습니다. 네, 401 책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르쳐주면 저희가 편하고요. 자,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 왔습니다. 제가 싱글 혼자 사셨는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왔어요. 그걸 뭐라 그랬냐? 총 수입입니다. gross income. 그죠? 제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W2, 웨지를 받았다거나, 셀러리 받았다거나, 팁을 받았다거나, 또는 interest income, 은행에다 이자 넣어가지고 받았다거나, 또는 배당금 받았다거나, 또는 소셜 시큐리티도 받았거나, 총 인컴입니다. 그걸 뭐라냐?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gross income입니다. 그죠? 아까 바로 전 시간에 gross income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gross income.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 근데 총 수입에서 정부에서 어저스먼 내가 6만 불을 벌었는데 그 6만 불 중에 어떤 일정 금액은 세금을 면제 주거나 세금을 나중에 내라고 리퍼해 줍니다. 나중에 내라고. 그걸 뭐라 하냐? before age adjustme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천 불, 제가 어려운 살림에 6만 불을 벌어서 제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제가 은행이 아니고 파이낸셜 은퇴연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관에다가 만약에 5천 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가 실제 그 6만 불 벌었지만 5천 불은 저금한 거잖아요. 그 저금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총 수입 6만 불에서 5천 불을 뺀 나머지 수입만 5천 불은 세금을 잠시 보류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면세 금액으로 뺍니다. 5천 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adjusted인데 잠시만요. gross income이라고 합니다. 보통 흔히 그냥 우리끼리 이제 프로페셔널끼리 얘기하는 거는 AGI라고 합니다. AGI, Adjusted Gross Income. 그러면 내가 6만 불 벌었지만 5천 불 저축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 AGI는 5만 5천 불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5만 5천 불 번 것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기초생활비 한 사람이 써야 할 기초생활비 그것을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그 5만 5천 불 중에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12,900불이 보통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제해 줄게. 근데 그 12,900불을 뭐라고 부르느냐? 디덕션 또는 뭐 여기 지금 12,900불이라는 건 스탠다드 디덕션. 기초공제입니다. 기초공제. 그거 빼고 이거 5만 5천 불을 벌었지만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12,900불이 필요하다니까 그거 필요한 금액은 그건 세금을 안 매길게 해가지고 빼면 5만 5천에서 12,900불 빼면 얼마 되느냐? 42,000불. 42,100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taxable income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세금을 내야 할 돈입니다. 세금 내야 할 돈. 세금을 계산해야 할 돈. 내가 그만큼 번 거예요. 42,100. 그리고 42,100불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세금은 차등제입니다.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 tax rate. 그래서 42,100불이면 올해 텍스 테이블을 제가 보니까 약 22%입니다. 그러니까 42,100불 중에 그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을 22%를 떼야 합니다. 세금을 22%를 내야 돼요. 42,100불 벌었지만 네가 22%는 세금 내야 한다. 근데 그 돈이 얼마냐? 42,000불에 22% 곱하니까 4,879불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는 calculate tax amount라고 합니다. calculate tax amount. 계산된 tax amount. 요거는 세금 낼 돈이다. 계산된 돈이다. 그죠? 근데 요 앞에 42,100불은 뭐라 해요? income, taxable income. 근데 요거는 taxable, calculate tax amount. 요거는 total amount고 돈이고, 요거는 세금입니다.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얼마를 세금을 내느냐 계산해 보니까 4,879불을 세금을 내야 할 돈이라는 거죠. 그죠? 4,879불 세금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요거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저희가 없는 살림에 5,000불 은퇴를 위해서 저금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 같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뭘 주냐면 텍스 크레딧 줍니다. 그래, 너는 우리가 텍스를 깎아줄게. 그걸 뭐라 하냐? 텍스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깎아주느냐? 네가 만약에 5,000불을 저금하면, 은퇴를 위해서 저금하면 우리가 네가 낼 텍스 중에 879불을 깎아줄게. 텍스를 감해줍니다. 그러면 실제 마지막으로 내가 텍스 낼 돈은 4,000불입니다. 텍스. 제가 4,000불만 내면 돼.
실제 6만 불 벌었지만 제가 실제 텍스 낼 돈은 4천 불밖에 안 돼요. 그죠? 4천. 그래서 그 4천 불을 이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텍스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한 거죠. 그죠? 계산해 보니까 4천 불을 텍스를 네가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 텍스 4천 불에서 마이너스 제가 매달 일을 하잖아요. W2를 받잖아요. 그러면 종업원의 엠플로이어가 제 세금을 일부 제가 미리 제 세금을 걷어갑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왕창 가져가는 게 아니고 페이첵마다 얼마씩 걷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tax withhold. 제가 미리 낸 거예요. 미리 withhold 한 거죠. 그렇죠? 미리 내서 tax를 조금씩 매달 조금씩 냈죠. 근데 그거를 다 모아놓으니까 연 말에 보니까 W2를 갖고 오는데 거기 보니까 tax withhold. 내가 매달 조금씩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낼 텍스 계산한 게 있고 텍스가 있고 제가 매일 조금씩 낸 거 있는데 그거를 프리페이드 한 거가 있는데 그게 얼마냐? 만약에 제가 텍스를 4,200불을 1년에 미리 냈으면 제가 계산 원래 텍스 낼 돈은 4,000불이지만 제가 벌써 4,200불을 먼저 냈어요. 많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돌려받아야죠. 200불 돌려받는 그죠? 200. 텍스를 계산해보고 다 계산했어요. 이것저것 크레딧 까고 다 보고 공지하고 보니까 텍스 낼 돈은 당신이 요건데 당신이 벌써 1년 중에 벌써 다 많이 내셨네요. 좀 더 많이 내셨네요. 그렇게 하면 많이 낸 부분은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서 많이 낸 부분만큼은 찾아갖고 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리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매달 조금씩 세금을 냈지만 1년 전체 계산한 거에 못 미치면 4,000불이었는데 1년에 3,800불밖에 안 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200불을 연말 텍스 보고할 때 200불을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200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을 뭐냐면 페이먼입니다. 페이먼. 페이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구조가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이 사실 이거 하나씩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6만 불 벌었는데 IRA에 5천 불 넣어서 내가 받은 거 5,500불 AGI. 그죠? 뭐 이건 국민학생도 다, 초등학생,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다 할 줄 아는 계산법이죠? 그래서 5만 5천 불. 그 중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뺀 거, 마이너스, 기초공제, 빼고, 기초공제 빼고, 남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 taxable income, 42,100불. 그 다음에 42,100불에 해당하는 텍스는 22%. 이건 뭐 세율은 다 틀립니다. 수익에 따라서 22%. 그리고 22% 곱하고 나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calculate tax amount. 계산된 텍스 금액. 그 중에 또 tax credit 내가 그 은퇴연금에서 미리 낸 거 정부에서 또 너 참 좋은 일 했다 해가지고 텍스 크레딧 준 거 빼기 879불. 그러니까 계산한 텍스는 4,000불. 그 중에 제가 1년 동안 미리 내놓은 거, 그거 빼고 나서 플러스면 리펀, 돌려받아야죠. 마이너스면 모자르면 200돈 더, 페이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1040에, 여기에 있는 1040, 지금 이 뒷장에, 이 폼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마운트 인컴하고 텍스하고 이게 분리해요. 잘 분리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거는 심플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건 이거보다 좀 심플한데 근데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이 예제를 만들었어요. 예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요거는 일단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이걸 알고 계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gross income, AGI, deduction, taxable income, tax rate, tax credit, 그다음에 tax, 그다음에 refund, payment.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무슨 용어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여기 보면 텍스를 이렇게 낸다고 하는데 22%. 어이, 무슨 텍스를 22%씩이나 내냐. 많이 냅니다. 미국에서 텍스. 이게 텍스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텍스 테이블. 텍스 레이트 테이블. 세율 텍스입니다. 내년도 텍스, 내년도 2022년도 올해 거에 대한 텍스입니다. 미국에서 텍스는 물론 이제 파일링 스타스 아까 같이 혼자 사느냐, 뭐 부부가 같이 사느냐, 또 혼자 살지만 부양 가족이 있느냐 따라서 좀 틀리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싱글 또는 뭐 marriage filing joint 또는 head of household 보통 요 세 개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텍스가 그 테이블이 있는데 미국의 텍스 레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10% 그러니까 이게 싱글인 경우에 수입이 제로부터 $1죠. 1센스겠죠. 부터 1275불까지는 수입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텍스를 10% 붙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텍스 레이트이 뭐냐? 이 브라켓이 뭐냐? 10%, 12%, 22%, 24%, 32%, 35%, 최고 많이 37%까지 텍스 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단계가 있어요. 그 미니멈 10,000불 이하, 제가 싱글일 경우에 10,000불 이하면 최소한 10%는 텍스 내는 거죠. 그 다음 레이시 12%, 10에서 12 가죠. 그것은 10%나 뚝 뛰어가서 22%, 22%. 그 다음에 다시 2% 차이, 24%,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뚝 10% 또 뛰어가지고 32%.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가서 35%, 37%. 그래서 만약에 내 수입이 싱글일 경우에 53만 9,900불 이상이면 거기 중에 그 번 수입 중에 약 37% 텍스를 냅니다. 텍스를. 그래서 이렇게 차등제가 있습니다. 차등제가 있고 만약에 매니지 파일링 조인트인 경우에는 2만 이거 곱하기 2입니다. 2만 550불, 8만 4천불까지는 12%, 17만 8,150불까지는 22%, 그 다음에 34만 불까지는 24%, 43만 불까지 32, 46만 7천 불까지 35, 그 다음에 64만 7,850불 이상 되면 37%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 사이를, 요렇게 간격을 우리가 보통 브라켓이죠. 텍스 브라켓. 그래서 텍스 브라켓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17만 8,150불 인 사람하고 17만 8,149불인 사람하고 텍스 브라켓 차이가 22에서 24%입니다. 그죠? 또는 8만 5천 불 버는 거, 8만 5,550불하고 8만 4천 불 버는 사람하고 텍스 브라켓이 텍스 차이가 한 사람은 12%인데 한 사람은 22%입니다. 10%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텍스 브라켓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 학교에다가 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차등제로 해놨느냐, 왜 그리고 이런 비율로 해놨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답을 정확히 못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일률적으로 10%면 10%, 12%면 12%잘 버건 못 버건 똑같이 하는 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 계산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느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네 아이디어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들어본 게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그냥 픽스 레이트. 한국에 하면 부가세 있죠. 여기 VAT죠. 그 Value Added Tax. 그 세일즈 텍스 같은 거는 그냥 획일적이잖아요. 뭐 많이 사건 적게 사건.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안 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텍스를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싱글에서 1275불 번다. 그러면 여기 12% 그냥 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이 숫자에다가 제가 41,775불 말하자면 42,000불 번다 그러면 42,000불 곱하기 22% 텍스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 지금 매니저 파일링 조인트 때 여기 보니까 2550불까지는 텍스가 10%고 그 다음에 83,550불까지는 25,550불부터 38,550불까지는 텍스가 12%다. 그래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텍스를 정확한 텍스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5,500불까지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10% 텍스를 매기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 83,550불까지는 텍스를 12% 매긴다. 그러니까 요만큼 앞에 부분은 10%, 그 다음에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 것부터는 1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 그러니까 그건 없는데, 만약에 제가 72,000불 텍스, 72,000불 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 25,500불은 텍스를 10%만 내고, 나머지 그 72,000불에서 25,500불을 뺀 나머지 금액은 텍스를 12%만 냅니다. 그래서 10% 내는 거하고 12% 낸 금액을 텍스 계산한 거를 둘이 합해서 제 토탈 텍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샘플로 하나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10%, 25,500불의 10%는 2,055불입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제가 72,000불 벌었는데 25,500불까지 10% 텍스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빼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72,000불 빼기 25,500불. 그럼 51,500불은 뭐라고 해서 텍스 레이시 12%, 12%죠. 그러면 계산하면 6,180불. 그래서 2,055불,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다음에 12%에 해당하는 6,150불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제 텍스입니다. 정확한 텍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72,000불 제 수입에서 그냥 나눠서 그냥 퍼센테이지 텍스 레이트를 구해보니까 약 11.43%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신이 72,000불 벌면 요 밑에 있으니까 당신은 텍스가 12%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대충 계산할 때 12%가 맞는 거고 실제 정확한 계산은 11.43%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제 잘난 체 하느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숫자를 컴퓨터에다가 텍스 레이더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분이 이제 왔는데 제가 15만 불 버는데 제 텍스 얼마큼 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 이 83,000불, 83,550불에 178,150불 사이에 있으니까 당신 텍스는 한 22%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충 맞습니다. 괜히 이렇게 자세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니다. 그죠? 근데 이왕 배우셔서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계산법은 이거에 따른 계산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 저는 이게 저희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많아가지고 엑셀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요 도표를 다 집어넣었어요. 숫자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텍스 계산하게끔 제가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합니다. 자, 텍스 레이스는 7단계로 있고 10%, 미니멈 10%, 12, 22, 24, 32, 37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텍스 많이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64만 7,850불에 근처에 내는 사람하고 여기 64만 7,000불, 65만 불 내는 사람하고 약간 반전이 일어나는지는 조금 표시인데 그렇지는 않겠죠. 보시면 합니다. 자, 텍스는 그렇게 되고 결국은 정부에서 원하는 건 텍스를 걷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텍스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오셔서 텍스 보고를 할 때 갖고 와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첫째,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갖고 와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갖고 와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 또는 ITIN 넘버. ITIN 넘버는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가지고 제가 불법 체류자인데 신분 서류
서류 미비자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서류 미비자고, 나쁘게 얘기하고 여태까지 썼던 용어들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소셜 오피스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안 줍니다. 요새는 이제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미국에서 수입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미국의 납세자 번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수입이 있으면 비록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고 수입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IRS에서는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임시 넘버, IT 넘버라고 합니다. IT 넘버, 임시 개인 고유 번호를 줄 테니까 세금을 내라 해가지고 합니다. 그 IRS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적이고, 또 반면에 이민국 있죠? 이민국은 불법 체류자를 자꾸 규제하죠. 그죠? 그런 사람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서로 겪는데 두 에이전시 간에 IRS하고 INS하고 이민국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이민국에도 고발을 못합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 못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건 세금 내는 거고, 뭐 신분에 문제 있는 건 신분에 문제 있는 거고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IT 넘버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이렇게 보통 앞에 세 자리, 중간에 두 자리, 마지막에 네 자리입니다. 그런데 IT 넘버는 9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9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IT 넘버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IRS 마크 찍이고 현재 당신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 뭐고 IT 넘버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D 소셜 시큐리티를 갖고 와야 합니다. 4번 안 됩니다. 원본 갖고 와야 합니다. 원본. 원본. 왜냐면 요새는 4번도 카피해서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원본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ID가 필요합니다. ID, 드라이브 라이센스 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ID 또는 패스포트. 학생증 같은 거 안 됩니다. 스튜던트 ID 안 됩니다. 뭐 회사 컴퍼니 배지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정부에서 발행한 아이디만 됩니다. 정부에서. 요새 리얼 아이디 만들었는데 anyway, 뭐 많은 사람이 드라이브 라이센스 갖고 오거나 또는 뭐 없으면 패스포트 갖고 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텍스에 관련된 폼 다 갖고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W2, 자기가 일을 했으면 W2라는 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으면 1099 INT.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수입에 관련된 겁니다. 또는 뭐 배당금을 받았으면, 디비전 받았으면 1099-dividend, DIV.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에듀케이션 크레딧 같은 거 받았으면 1098E. 학비 낸 거. 자기 학교 다니면서 학비 낸 거. 또는 거기에서 장학금 받은 거. 뭐 이런 폼, 텍스에 관련된 폼은 다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없던 건데 몇 년 전부터 생겼던 것이 Health Insurance Statement 갖고 옵니다. 미국에도 이제 전 국민이 의료보험 이제 체제로 바뀌었죠. 오바마 정부 시절에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다 가져야 한다 해가지고 한국처럼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강제로 들게끔 됐습니다. 이제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스테이트마다 좀 틀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로 오면서 그거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페더럴에서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지원금은 주되 이제 스테이트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죠. 각 주정부에서. 가지고 거기에서 갖고 오는 폼이 1095A 또는 BC 뭐 이런 폼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 인슈런스 인포메이션을 꼭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갖고 오면 만약에 안 갖고 오면 헬스 인슈런스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페널티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물론 페더럴 정부는 연방 정부에서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트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 스테이트로 넘어갑니다. 갖고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tax return 카피를 갖고 왔는데 작년에 세금 보고한 거. 올해 세금 보고할 때 작년 세금 보고한 거 갖고 왔는데 작년 거 없어요? 그럼 뭐 세금 보고 안 했으면 안 갖고 와도 되지만 세금 보고 한 것을 꼭 갖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했나 저희가 세금 보고 해주시는 분들이 또는 사이트 코디네이터가 꼭 비교해 봅니다.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리프 한 1000불 받았는데 올해는 왜 500불밖에 못 받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왜 틀리는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에 텍스 리턴 꼭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은행에서 본인이 세금을 미리 많이 냈으면 리펀 받아야 되는데 그 리펀을 다시 받기 위해서 뱅크 인포메이션 필요합니다. 어카운트 넘버, 라우링 넘버. 그래서 보통 이제 보이드 책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니멈 이걸 갖고 와야지만 저희가 세금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금 보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돈 내고 하시는 분은 이런 거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를 돈 받고 도와주지만 바이트하고 관계없이 뭐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이런 거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본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전에 오신 분이 계속 오기 때문에 뭐 자꾸 갖고 오라고 하지만 저희는 에브리에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갖고 오라고 합니다. 작년에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올해 안 갖고 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다 갖고 와야지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세금 보고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못 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해줄 수 없는 사람.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out of scope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scope이라는 걸 이렇게 뭘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out, 밖에 있는 거. 요거까지 해주는데 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못 해준다. 그걸 뭐라고 용어를 부르느냐? 저희 그 바이터 용어로 out of scope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항 없는 사람. 해당 사항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하느냐? 본인이 갖고 온 아이디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본인이 남의 아이디 갖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다른 사람 아이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 얼굴 확인하고 이름 확인하고 소셜 시큐리티 확인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애들 under 17 애들은 뭐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건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디 없는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W2나 또는 각종 그 텍스 폼을 안 갖고 오거나 또는 핸드라이팅 손으로 써오시는 분 있어요? W2를 뭐 그런 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서너 번 봤는데 핸드라이팅하고 안 됩니다. 요새는 다 컴퓨터로 프린트 됩니다. 그래서 핸드라이팅 써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핸드라이팅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요새 텍스 폼은 뭐 저기 스테이셔너리 가면 팔아요. 뭐 거기서 하면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다 폼 나오거든요. 그것도 핸드라이팅 한 거.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그거는 out of scope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marriage filing separate. 이제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부부 공동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했는데 부부가 같이 조인트로 파일링하지 않고 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둘이 갈라서 따로따로 보고 할 경우 그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 텍스 보고 해야 하는데요. 결혼했고요. 저희 남편 또는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살지 않고 따로따로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런 사람 메이저 파일링 세퍼레이트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면 좀 복잡. 여러분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8주 정도 배워가지고 할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분 가끔 많은데 뭐 나이 연세 드셔가지고 오시는 분 중에 있어요. 렌터 프로퍼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자기 집 세컨더리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그 세컨더리 하우스를 베케이션 하우스나 렌트 줘가지고 수입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은 저희가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본집이 있고 세컨 프로퍼리 베이케이션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수입이 너무 오버돼서 뭐 받아주는 안 받아주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렌털 프로퍼리 베이케이션 하우스 세컨더리 하우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집은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세컨더리 하우스는 디프리시에이션 시키는 거죠. 감가상각. 그거 계산하는 게 여러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렌터 프로퍼리가 있는 분은 저희가 세금 보고를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로열티 받으신 분 있어요? 저작권 해가지고 있는데 또는 어디다 인베스트 해가지고 어디다 투자해갔는데 거기서 로열티 주는 거 있거든요. 스케줄 K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은 것처럼 로열티 있는 것도 자체도 로열티 인컴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non-resident 비자는 갖고 있지만 F 비자, 종교 비자, 프로페셔널 종교 비자 뭐 이런 비자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습니다. H 비자나 또는 레이버 비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퍼밋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여기 있는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non-immigration 비자, 이민 비자지만 그 사람은 미국에서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받아온 수입은 저희가 보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은 공부하러 온 것이 목적이지 저거 하러 온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1040NR 해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좀 규칙이, 거기에 나와 있는 세법이 좀 달라요. 세법.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그건 못 해주고. 그 다음에 thrift and casual loss. 집에 누가 훔쳐갔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손실 보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잊어먹은 물건에 대해서 살 때 가격이 얼마고 몇 년 동안 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 프리전 밸류, 지금 현재 밸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 정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을 다 뭐라 그러냐? out of scope입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서 해보면 알겠고 특별히 다큐멘트 스크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 1040라는 지금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갖고 와야고 그다음에 드라이빙 라이센스 갖고 오고 텍스 폼 갖고 와고 뭐 이런 거 다 갖고 와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텍스페어가 와서 저희한테 와서 적어야 할 기본 정보지가 있습니다. 정보지 자기가 작성할 시트가 있는데 그 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1040 13614C라고 부릅니다. 13614 13614C 뭐라고 그러냐면 Intake Interview Intake Interview and Quality Review Sheet라고 합니다. 시트.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텍스보가 와서 저희한테 오면 무조건 이 폼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름 여기다가 last name,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 본인이 다 기록하는 겁니다. Name, address, phone number, US citizen or not. 그 다음에 생년월일, job title, 그 다음에 disability인지 아닌지, 장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full-time student인지 아닌지, 학생인지 아닌지, 또는 blind인지, 시력장애자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혹시 당신 자신을 혹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또는 누가 당신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아닌지 그거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셜 넘버를 누가 도용했는지 그거 도용했을 때 IRS에서 주는 핀이 고유 넘버가 다시 있는데 특정 넘버가 있는데 그거를 IP 있는데 이게 있냐고 하는 것을 여기가 텍스페어가 와가지고 이런 종이를 받으면 13614C를 받으면 여기다 다 기록합니다. 자기가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록합니다. 물론 이제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선 이 서류와
1364 폼과 갖고 온 서류를 다 주고 우리한테 주면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텍스 보고를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런 폼을 다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 입력하는 겁니다. 텍스 소프트웨어에 텍스 레이어가. 그 텍스 레이어는 폼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텍스 레이어 가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프트웨어 가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텍스페이에 소셜 넘버를 넣게 됐습니다. 두 번. 1, 2, 3, 4, 5, 6, 7, 8. 한 번만 넣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또 넣어서 1, 2, 3, 4, 5, 6, 7, 8. 똑같아야지만 이제 드디어 텍스트 파일이 컴퓨터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 형성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퀘션이 당신의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뭐냐 물어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싱글 혼자 계신 분,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 부부 결혼하신 분, 매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 뭐 저희는 뭐 있긴 있지만 안 해준다 그랬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 싱글로 살면서 자기가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 세대주 신고, 그다음에 퀄리파이 위도 허스밴이나 스파우스 배우자가 오래 죽었을 경우에 죽었지만 자기가 부양 가족이 있으면 퀄리파이 위도, 그다음에 non-resident alien 이렇게 해가지고 비이민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싱글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는 안 해주고 그다음에 헤드 오브 퀄리파이 위도는 대부분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로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남편이 죽었어도 오래 죽었기 때문에 오래 같이 만약에 지난 6월 30일 날 죽었어도 텍스 보고 할 때는 마치 연말까지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보고.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숙제가 뭐였지? 이건 다음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얘기했던 13614 폼을 갖고 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리고.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이제 세금 보고하러 오신 분 거를 이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주의가 있겠는데 첫째, 모든 여기에 쓰는 글자 ABCD는 알파벳은 다 캐피탈로 치셔야 합니다. 캐피탈, 대문자, 소문자 섞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읽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읽어보고 또는 세금 보러 오신 텍스페어가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통일해서 캐피탈 올리, 그래서 캐피탈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문자 쓰면 안 됩니다. 하이폰 뭐 이상한 거 있죠. 캐션 마크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스페셜 문자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있는 넘버와 이름하고 똑같아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있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에 지금 인테이크 시트에 써 있는 이름을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뭘 갖고 기준으로 하는 거냐? 소셜 시큐리티에 있는 이름을 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소셜 시큐리티에 제임스 원 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테이크 시트에 뭐라고 쓰냐면 원 미들네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제임스 초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컴퓨터에 입력할 때 제임스 그냥 앉혀놓고 초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결혼해가지고 이름 바뀐 사람 있죠? 뭐 그런 사람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 또는 또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다시 이름 바꾸시는 분 있죠? last name. 여자가 결혼했을 때 다시 자기 원래 이름을 가는 사람 있죠? 그럴 경우만 있지만 가능하면 소셜 시큐리티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집어넣고 이게 다 어디 있느냐? 아까 본 13614의 인포메이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이를 받고 그 텍스페어의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소셜 넘버 이렇게 다 하나씩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벌써 텍스페어가 다 자기가 작성해 갖고 왔어요. 그걸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첫째 텍스페어, 그 몇 가지 이제 퀘션 체크 사항이 있는데, 여기 그거는 나중에 텍스페어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한 번씩 텍스 레이에 가서 한번 설명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학생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 있죠. 근데 아까 여기 13614에서도 학생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 있고, 또 뭐 당신이 블라인드냐 시력장애자냐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여기다 기록하시면 돼요. 여기 그냥 체크마크 하시면 돼요. 여기에 체크했다고 뭐 특별하게 바뀌는 건 없어요. 크레딧이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taxpayer wish to contribution 3부를 대통령 election campaign fund에 당신이 3부를 집어넣겠습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체크했다고 해서 자기가 받을 리펀드에서 3부 빼가는 거 아닙니다. 3부 빼가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 있는 레저브된 돈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체크하면 그 3불이 거기 펀드에서 있던 캠페인 펀드가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어. 네.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얘기하고. 그리고선 자기가 본인 주소, 텍스페이 주소, 그 다음에 집 코드, 여기다가 집 코드만 자동으로 넣으면 사실은 자기가 시리 네임이 자동 나오죠. 맞으면 저희 같은 경우 뭐 92804 넣으면 여기 자동으로 NIM 같은 거 뜹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그 다음에 12월 31일부로 모든 거 텍스는 모든 게 기준이 12월 31일 자정의 기준입니다. 그때 당신이 캘리포니아 레지던이냐 아니면 뉴욕 레지던이냐 플로리다 레지던이냐 그때 당신이 12월 30일 날 어디서 살았느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캘리포니아는 보통 캘리포니아 레지던이죠. 전화번호, 그다음에 세컨더리 전화번호, 아니면 전화가 보통 집에 뭐 2개도 있고 뭐 하나도 있지만 셀러폰, 뭐 집에 인라인 폰도 있죠. 그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넣게 됐어요. 이게 이메일 주소 넣는 건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IRS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면 이메일 갖고 하려고 합니다.